예, 바로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또한 유족의 요구로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에 부산환경공단 해운조사업소에서 진행한 부산시 합동 설명회는 비공개라며 유족이 함께하기를 요구한 운동본부 참가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합동 설명회조차도 아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특히 2월 14일 참사 당일 유족들을 위해서 합동훈련소를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떠들었던 부산시는 10명 이상이 사망할 줄 알았다. 3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해야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망발을 부끄럼 없이 부산시 대표로 나온 김봉철 디지털 경제실장이 유족들에게 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입장을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부산시는 부산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운동본부의 제안보다 유족분들의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족분들의 기자회견에 얼굴 가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산시 합동설명회는 참 말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분들이 직접 우리의 요구를 발표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이영원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얀트리라는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꽃말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힘든 과정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군가는 이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가족은 그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건물은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과 이곳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사람들은 오늘의 참사를 잊은 채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불행은 잊은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반얀트리, 영원한 행복에는 숨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죽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결코 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부산시와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모습은 더 큰 상처가 되었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소방점검 중 어떻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경보가 울렸음에도 노동자들의 대응이 왜 그리도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옷에는 물에 젖은 흔적이 없었는지, 더 빠른 개장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한 것이 혹시 안전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지난 20일 부산 MBC 보도처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현장 확인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감리업체 보고서만을 보고 완공 검사를 승인한 관할 소방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지,
작업 중지 후 화재 현장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부산시가 장황한 언론 보도와는 달리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은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수사, 그리고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조차 실종된, 노동자의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부품으로만 여기는 반생명, 비인간적인 천박함, 나만 살겠다며 숨기고 꼬리 자르는 이기심과 책임 회피, 그리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세상이란 소수를 제외한 다수만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숨진 노동자들과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정한 추모와 사과, 그리고 보상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가족분들이 끝까지 하실 때 함께 중대재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유족분들이 힘이 들 때 힘이 되어드리고 문제 해결이 힘들 때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와 유관기관들의 대책 방안을 기다릴 바에 유족분들이 직접 행동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대로 된 배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이름, 고인의 이름은 언론 기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름은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유족분 중에 발언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유가족분들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난 1차 브리핑 면담 때 부산시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2차 면담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 뽑은 디지털 경제실장 김동철 님은 설명회 당시의 태도는 마치 유가족을 어린애 다루듯이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유가족 및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 분향소 마련에 예산 문제 및 선례
매뉴얼에 따른 의무를 들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을 유가족 앞에서 서슴없이 막말하였습니다. 현 부산 박형준 시장님은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직접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되어서 사고 조사 및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이번 화재는 이전 화재 포함하여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지속 요청하였지만 수사 중이라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 이 사태의 핵심인 삼정 기업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은 경찰, 소방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작업 행위는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이 추가 현장이 지금 삼정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유튜브는 이 현장의 안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왜 유가족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튜브는 가능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피해자 불법 면회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입니다. 불법 면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향토 기업과 경찰의 유착으로 된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이 삼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없어서 지금 몇 개 적어왔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설명회를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회 전에 부산시에서 미리 참여에 일어나고 이름을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비공개이기 때문에 유족이 아니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 들어갈 때도 유족 누구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고요. 들어가니까 평면 도면도 하나 없이 이제 설명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서로밖에 볼 수 없었잖아요. 이 고인이 누군가에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유가족이 여성이고 약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그리고 설명회장으로 가고 있을 때 저희 빈소 옆으로 경찰차가 2대 있었고 봉고차가 1대 서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올 때 보니까 유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신호를 받아서 나가는 걸 저희들이 봤고요. 우리가 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으러 갔고 저희는 들으러 갔습니다. 알고 싶어서 갔고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고요. 그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설명회 중 확인했을 때 우리 유족 측은 13분밖에 없었고 그 안에 계신 분이 30분이었어요. 바깥에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법경찰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 유가족이 현장 방문을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현장이 훼손될까봐 안 되고
혹시 재감식을 하게 되면 단서를 놓칠까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수사를 했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 스케치라도 해서 내부 영상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검토해서 성의껏 대답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도 될지 진짜 의문스럽고요. 우리 죽음의 위치도 저희들이 물었어요. 막연하게 성관계 앞에서 6분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맞느냐 하니까 그제서야 설명하는 게 이쪽에 3분, 이쪽에 2분, 저쪽에 1분. 그래서 6분이 있었다. 분명히 방송에는 6분 모두가 성관계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진실한 공개 설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예, 유가족분들이 예, 병원에 빈소에 계시고 예, 빈소는 정리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빈소가 공개되면서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오고 전화로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유가족분들에게는 많이 힘듭니다. 그 응답에 힘들지만 응했던 거는 그래도 하나라도 사실을 알려내서 이 사건이, 이 사고가, 이 중대재해가 제대로 수사되고 수사한 내용들이 유가족에게 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돌려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합동 설명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바라고 바랬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마음마저 아픈 우리 유족들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응하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기자분들이니까 아시겠죠. 23명의 노동자가 죽었던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책임자가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23명을 죽이고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법 체계가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유족분이 말씀하셨던 경찰의 문제. 삼정기업 회장이 뇌물을 주고 경찰을 포섭해서 범죄자를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범죄. 그 경찰들을 우리 유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찰이 조사해서 믿어달라고 하는데 유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얘기 드렸습니다. 합동무장소 마련하겠다고 언론 보도했는데 10명이 안 죽어서 30명이 안 다쳐서 못해주겠다. 선례를 만들 수 없다. 이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부산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당국 감리업체가 허위죠. 허위로 올린 서류만 보고 승인을 내렸습니다. 법상 직접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지 여기 와서 알았다. 그건 범죄 아닙니까?